올해로 한 만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은 황제자 경자고요. 아이 셋 있는 엄마고 예, 남한에서 열심히 정착해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네. 고향 생각나는 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생일, 그 다음에 애들 생일, 그러고 왜 여자들 출산할 때는 친정엄마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때 하고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이제 막 귀성길, 귀경길 막 밀릴 때 우리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때 아 집이 가까이 있거나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평안북도예요. 한반도의 관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신우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신우주는 관문도시이기도 하면서 공업도시예요. 뭐 먹고 쓰는 게 아마 거기서 다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뭐 화장품, 의류, 뭐 군수, 뭐 제이지 공장까지 다 거기에 방직 공장 뭐 다 있었으니까 공업도시인 거예요. 이렇게 또 보니까는 새롭네요. 저희 집이 역전에서 안 멀거든요. 신우주 역에서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도안전국 뒤에니까 예, 여기 있네요. 저희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4층이에요. 저 엄마랑 여동생이랑 살았어요. 장사는 그때는 다 아이들이 장사하던 시기예요. 이동이 편하니까 이제 어른들은 뭐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죠. 어른들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은 뭐 서비스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이동이 편해서 제가 집에서 맞이다 보니까는 엄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국경지대고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요구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 몰랐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화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화교들 보는데 뭐 구리젓가락 쓰는 집도 있고 우리 지금 여기는 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쓰면은 그걸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니까 뭐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이거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시작이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알아서 신우주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 뭐 이제 자꾸 뒤로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더 계속 들어가서 가다가 보니까는 정주까지 갔어요. 근데 정주를 가게 된 이유가 저희 이모가 정주 사세요. 그래서 이제 이모 집 갔다가 이모 집도 바로 밑에가 정주 시장이고 그래서 시장 도는데 뭐 구리 팝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를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래요.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14살인가 15살인가 그런데 기차 타고 많이 다녔죠. 정주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가 사람들이 소문이 무섭잖아요.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그 부품 뜯다가 안 돼서 이제 나사까지 다 뜯고 막 이제 더 이상 정주에는 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나 보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평양에서 온 언니 같아요. 그 언니는 그때 그 구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사과를 사러 왔대요. 그 언니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다 애들이 장사하니까 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디야 뭐 이렇게 애들 수다 떨잖아요. 사과를 산다고 그러고 그래 그럼 사과 사러 가자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게 채야시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언니하고 다시 역으로 나가서 저쪽 건너에 친선시장으로 간 거예요. 친선시장은 저도 좀 낯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사과를 사서 했는데 구리 삽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거기도 시장에. 그러니까 이 언니가 구리가 뭐니?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어쩌냐게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있었어요. 그릇도 있었고 우리 집에서 어제 쓰던 게 그게 구리라고 그랬더니 아 그거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팔던데 그러는 거여서 언니네도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럼 나도 언니네 집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언니 따라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6열차를 탄 거예요. 신우주에서 평양 가는 열차를 타서 저는 출생증이 없잖아요. 평양에 가는 출생증이. 그 언니는 출생증이 있고. 그래서 가다가 언니가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가방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출생증이 없는 걸로 언니 동생으로 해서 집에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한 3일 있었어요. 그 언니네 집에. 시장 돌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정말 싼 거예요. 막 40원, 70원 뭐 이렇게. 근데 구리도 종류가 있잖아요. 빨간 구리가 있고 노란 구리가 있어요. 근데 신우주는 노란 구리가 더 비싸요. 빨간 구리가. 그래서 빨간 구 적동이라고 하죠. 빨간 구리 이렇게 찾아보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 여기서 사면 되겠다.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신주 오면 우리 집에서 자고 평양 가면 언니네 집에서 자고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한 3, 4년 잘 했어요. 돈 되게 많이 잘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제 평양에서 산다는 거를 또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기관사들은 거종이 돼 있어요. 그게 특별열차잖아요. 5열차, 6열차가. 그러니까 거종이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관사들하고 열차원들하고 처음에는 친해져요. 그래서 평양역에서 번역에서 아예 기관사들 타는 그 지금 우리 말하면 견인기라 그러죠. 거기다가 덩을 실어요. 미쳤지. 거기다 실어갖고 뭐 10km, 20km 실을 거를 이제 그렇게 실으면은 배로 더 싣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미리 일찌감치 나가서 그 역에서 안 싣고 정비소로 이렇게 구르마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싣고 남신우주에서 신우주까지 가는 거기가 한 6km 정도 돼요. 그러면 엄마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근처에. 그러면 기관사가 그 가는 그 속도는 뭐 기관사 마음이잖아요. 이제서 거기서 소행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던져버려요, 밑으로.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이제 구르마에서 받아서 엄마는 싣고 그냥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내려서 그냥 빈몸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 써서 한 게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잘했죠. 잘하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잡힌 거예요. 저희 동네는 화교들이 많이 살아서 주로 버이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버이온이 이제 엄마 뒤를 따라와가지고 엄마가 그 차에서 내리는 거를 싣고 자칫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꼬리를 물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냥 고양이 담배 10보루 주고 그냥 이제 안 한다.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안 해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나마 힘든 시기를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최하시장은 만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억하는 최하시장은 거기 가면 뭐든지 다 있어요. 제일 북한에 많이 있는 게 다 중국산이잖아요. 제품이. 뭐 중국산도 있고 그 다음에 17, 16, 18 요때 되면 크잖아요. 얘가 이제 약간 예뻐지고 싶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면 이제 스커트 같은 거 북한에선 절대 입을 수 없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남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택은 다 뜯어져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입고 사서 이제 몰래 집에서도 입어보고 동네에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는 그걸 입고 물길로 밑에 수도가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16인가 17대 흑인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까만 사람도 있나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흑인 여자였는데 몸은 엄청 큰데 지금 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되게 크게 보였어요. 엄청 큰데 하이힐을 신은 거예요. 아, 신기하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한 30분 따라다녔나 봐요. 그 흑인 따라서. 외국인 보는 거는 그렇게 뭐 신기하지 않았어요. 많이 있으니까. 근데 흑인을 봤는데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흑인 따라서 아마 그날 한 30분 따라다녔나 봐요. 백화점 갔다가 그 사람 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같은 미국인들이에요. 자기네끼리 영어를 막 얘기하면서 다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도 아파트인데 연탄을 떼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겨울에는 연탄을 떼는데 여름엔 덥잖아요. 밥 해 먹으려고 떼는 건데. 그러니까 요만한 그 쇠로 된 그 나무로 해서 불 때는 그거를 쓰다가 연기가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발전했고 히타를 쓰는 거예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히타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진흙으로 이렇게 걸 파가지고 하는 거. 밥을 그걸로 한참 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려요. 정전이 돼버려요. 밥이 안 되잖아요. 이제 배고픈데 밥을 뭐 거기는 뭐 대체 음식이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해야 되는 정전이 돼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밖을 이렇게 보면은 저기는 도대체가 무슨 동네인지 24시간 번쩍번쩍한 거예요. 낮에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에서 보는 단동은 아, 저기는 도대체 뭐지? 저기도 사람이 사나? 아니면 다른 나라라는 개념이 없을 때, 어릴 때에는 저기는 장군님이 사시나? 왜 저렇게 멋있지? 저기는 뭐지? 그러니까 아마 거기 사는 애들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른들도 뭐 표현을 못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가보고 싶은 저 같은 약간 성격이 특이한 애들은 저기를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워서 본 단동은 되게 신기한 동네였어요. 아이고 이제는 많이도 변했을 고향이죠.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좀 자유로운 고향은 항상 인간한테 고향은 항상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물론 지금 와서 남한에 와서 잘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신우주라는 것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저는 지금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중에 엄마가 없어도 엄마 대해 법 가본다고 해도 애들한테 항상 주소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내가 있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자연도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자리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내가 살 때보다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좀 빨리 변화가 와서 내가 너를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낼 거고 너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울면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립기도 하고 그러네. 다시 너를 만나볼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잘 지내자. 내 거야 신우주야. 안녕. 우리 다시 만나자.